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서비스라는 개념은 무엇인지 이 서비스의 개념부터 먼저 볼 건데요. 이 서비스의 어원은 이 라틴어의 세르부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현재에도 이탈리아와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세르부스라는 인사말이 있는데요. 이 인사말의 의미는 나는 당신의 봉사자입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을 상품으로 해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상품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은 그런 무형적인 상품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소비자의 수요에 의해서 이 생산자의 활동으로 실현이 되는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러한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서비스의 개념 정의를 해보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서비스 상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이 개념 중에서 서비스의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서비스의 유형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이 소비재 조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운송, 그리고 청소, 이 변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소비재가 어떤 형태로 이 전달이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개인의 육체적인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운송, 숙박, 의료 서비스, 미용 서비스, 이러한 것에 따라서도 서비스는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개괄적인 내용들만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개인의 정신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교육 서비스, 정보 서비스, 상담 서비스, 오락 서비스, 이와 유사한 서비스로 서비스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단위의 경제적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가 보험, 이런 그 금융중개보험과 같은 서비스의 유형으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종류들이 바로 서비스의 상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한 내용들인데요. 다시 한번 이 서비스의 특성을 보면서 이 서비스 산업인 외식 산업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의 특성 첫 번째가 바로 이 무형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상품과 대별되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 실제로 구매하기 전까지는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맛도 볼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 상품을 우리가 이 경험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무형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불가분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외식 사업의 서비스의 거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제공자와 고객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가분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제공자인 종사원이 이 서비스 상품의 일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변성이라는 것은 이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제공자인 종사원, 그래서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에서 언제
제공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우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서비스를 해도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멸성은 이 비저장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상품은 따로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와 수용 능력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텔 상품도 마찬가지로 이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멸성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에게 의존하는 인적 자원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 생산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인건비의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6번째, 서비스의 수요는 긍정적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제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와 관계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산비에 의해서, 원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비스의 가격은 이 구매자의 만족과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성화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수요자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가치가 평가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도 그에 대한 가치가 큰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득의 증감에 따라 서비스 수요에 대한 증감의 진폭이 매우 심하다는 것은 바로 경기 침체와 관련된 것인데요. 즉 이런 서비스 상품은 이 소득의 증대에 따라서 서비스의 지출의 비용은 증가한다. 그리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됨에 따라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어때요? 이러한 서비스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상적인 생필품과는 다른 반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의 개념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객의 지각과 관련된 고객 지향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을 이 평가하는 객관적인 측정치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적절한 이 측정치는 바로 품질에 대한 고객의 지각, 고객이 지각도를 측정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비스 품질은 태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서비스 품질은 이 만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상태로, 그래서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다른 말로 하면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고객이 지니고 있는 이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도와 유사한 개념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죠. 너무나 이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제공 과정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상품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함과 동시에 이 직원들과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서비스 품질이 결정이 되고 평가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이 서비스 품질은 구매 전에 미리 평가할 수 있는 탐색적인 품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 구매나 소비 과정에서 평가하는 경험적인 품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상품은 이 주문과 동시에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반 제품의 경우에는 미리 품질에 대한 경험에 따른
어떻게 보면 샘플을 이용해 볼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일반 상품은. 그런데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서비스 상품은 미리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서비스 품질은 기대와 수행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세 번째 이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이 서비스, 기대된 서비스가 있을 거고, 실제로 경험을 해본, 그래서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상품을 접하기 이전의 기대감,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 이 수행의 결과, 이것을 비교한 것을 우리가 그 만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와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불일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상태에서 기대감은 컸는데 이 수행의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하면은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이고요. 기대와 수행의 이 결과치가, 그래서 일치 정도가 거의 동일했다. 뭐 많이 경험을 해본 경우에는 그러겠죠. 동일했다 그러면은 평균적인 만족도가 되는 것이고, 기대에 비해서 실제로 이용해 보니 아주 좋았다라고 하면은 이 만족도가 최상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의 개념은 이렇게 매우 고객의 주관적인, 그래서 매우 이질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은 이 고객 만족의 한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이 서비스 품질의 속성에 대한 지각, 서비스 품질의 속성에 대한 지각이 이 생산자와 고객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의 관점에서는 이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고객의 관점에서는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자의 관점에서는 이 가시적인 실무만 염려한다고 봤을 때, 고객 관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실수까지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관점에서 이 기술력이 제품을 창출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고객의 관점에서는 본인의 욕구가 제품을 창출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산자 관점에서 이 관리적인 편의를 위한 이 조직의 존재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고객 관점에서는 그 조직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의 관점에서는 높은 생산성, 즉 효율성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고객 관점에서는 높은 생활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에는 매우 주관적이고 이질적인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학자들에 의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5가지 차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5가지 기준들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이것은 고객의 관점에서 나눠진 것들이죠. 총 5개입니다. 첫 번째는 신뢰성이죠. 그래서 정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브랜드인가 혹은 직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객은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사를 유치할 때, 내가 서비스 상품을 구매할 때 내가 그곳에 맡겨도 될 것인가 하는 신뢰감인 것이죠. 그래서 오랜 동안 형성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할 때 태도하고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장성이라는 건데, 이 직원들의 지식, 그리고 예의 바른 정도입니다. 매너죠. 그래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어슈어런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조리사가 예를 들면 호텔에서 근무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조리사가 경력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대물림 식당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맛을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용성은
실체적인 시설, 설비, 인력의 외관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했었어요. 피지컬 에비던스 해서 7P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러한 유형성의 요소들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외식 사업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이런 유형성의 요건들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를 얻고 만족감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공감성입니다. 개인적인 이해와 고객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고객을 가장 가려운 것을 긁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개발을 했어도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것은 고객이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성비라든가 가심비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도 바로 공감성의 요소들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감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반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타를 적어놨네요. 이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즉각 아주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의 평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MOT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평가 항목들은 고객 서비스 사이클의 각 단계, 즉 MOT인데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과학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고객이 처음 입장했을 때부터 나가는 순간까지를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MOT라고 하죠. 그리고 서비스 품질, 이 품질의 표준은 차원별로 이 일관적인 성과 수준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맥주의 잔에서 거품이 5분간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이 표준으로 해서 20초 이상, 이 20초 이상의 표준에서 벗어날 때 이 불합격점을 판정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 일관적인 성과 기준, 이러한 것들인데, 이 품질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MOT의 각 단계로부터 오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품질의 그 일관성, 그리고 우수한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MOT를 개발하고, 그리고 성과 측정이 가능하면 이 나중에 직원들에게 보상과 연결이 돼서 이 종사원들에게는 동기부여와 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MOT에 이 예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 순간순간을 우리가 접점을 만든 것이죠. 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매장 입구를 들어선 순간, 이게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고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본 순간,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는 모습을 본 순간, 고객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본 순간, 다른 고객에게도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보는 것,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 제공하는 순간, 그리고 상품을 건네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본 순간, 웃으면서 배웅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겠죠. 이 MOT는 여러분들께서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MOT를 봤고요. 그리고 다른 예를 또 하나 볼까요? 이 통신 판매입니다. 통신 판매는 이 전화 주문하는 것인데요. 이 통신 판매의 경우는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이, 매 순간이 서비스 품질의 평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MOT의 예죠. 예를 들면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24시간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보장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통신 판매 상품과 가격에 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유형성 부분에 있어서는 제품 안내 카탈로그가 잘 만들어졌고 정보가 충분한가, 공감성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을 이름으로 확인하고 정중하게 주문을 받는가, 그리고 감흥성 부분은 어떤 고객 요구라도 신속히 처리하며 서비스를 개인화한다는 거죠. 반응성과 감흥성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OT를 통해서 이 우선순위 마케팅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중요한 차원에서 이 탁월한 성과를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이 우선순위 마케팅인데, 한 고객에게 있어서 중요한 차원이 다른 고객에게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 고객 만족은 기대와 그리고 품질, 이 중요성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객 기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고객에게 큰 가치를 갖는 차원들이 바로 고객 만족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갖는 기회 분야로 간주하는 그러한 마케팅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 마케팅은 서비스 품질의 평가부터 이 고객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사이클인 MOT까지 연계된 그런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방금 전에 봤던 그 MOT의 순간 중에서 고객이 가장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래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선순위 마케팅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비스 품질의 개념적인 측면들을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